자, 여러분들, 이제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거의 정해진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63.3K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자리를 버텨주면 이번 반등은 끝난 게 아니라 70K 그 위에까지도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해당 구간을 이탈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0.7K 이 자리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왜 하필 63.3K이고 왜 60.7K일까요? 자, 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1시간 봉상의 FBG,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1개월 기준으로 롱 물량들이 가장 많이 청산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정말 온다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주사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관점을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장에서는 항상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죠.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 이 63.3K 이걸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그것만 볼 텐데 먼저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난다, 여기서 무너진다 이런 소리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번에 고점을 한번 못 높이긴 했지만 돌파를 보여주면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일단 구조 자체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63.3K라는 이 부분에서는 매수세가 오히려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이 구간을 계속해서 못 넘는 상황을 발생시키다가 넘고 나서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위에서 종가를 계속해서 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전에도 이렇게 못 넘던 저항을 넘어서니까 한 번씩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는 것은 해당 구간이 왔을 때에는 오히려 지지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는데, 차트에서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63.3K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준다면 이번 반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해당 구간까지 돌파를 보여주면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얍자리가 70K, 7로 바뀌는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럼 목표는 어디일까요?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인 이런 목표치는 65K를 돌파를 했을 때 분할 익절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65K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제가 일봉에서 주봉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제가 왜 63.3K를 버텨주면 70K까지 열려 있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에는 4시간 봉을 많이 보거나 1시간 봉, 분봉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런데 정말 큰 방향은 주봉에서 나옵니다. 지금 주봉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위에는 일봉 FBG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밑에는 지지 라인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일단 이 FBG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T 이론에서는 큰 거래량이 실린 이런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사이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못한 그런 형성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는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일봉 FBG가 잡혀있는 상태, 이번에 올라타지 못한 채로 여기서도 저항을 도전하지 못한 채로 내려오니까 또다시 여기서 일봉 FBG 강한 매도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FBG라고 부르게 되는데, 즉 불균형 가격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간은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태우거나 이렇게 딱 보이시죠? 강한 저항 라인으로 그 다음에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는 강한 지지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ICT 매매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봉상의 FBG를 제외하고 보면 이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자, 제가 이렇게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을 잡은 이유는 여기서 최저점이었고 2022년의 저점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높이기 직전에 해당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나서 올라갔죠. 그리고 고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긋고 나서 제가 평행 채널을 이렇게 그어 본 건데, 자,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선을 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해당 구간에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60K였죠. 지난 1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일봉 FBG와 마주치는 구간이 해당 추세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해당 구간에서도 도전을 못했고 지금은 겨우 63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에 있는 목표 구간까지는 공간이 꽤나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을 단순히 65K에서 끝나는 반등으로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저 위에 있는 이 FBG 상단 라인과 추세선이 마주치는 구간, 이게 바로 70K 그 이상인데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63.3K를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이게 주봉상으로 다음 주까지는 버텨줘야 됩니다. 주봉이 계속해서 이 위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전 저항을 완전히 지지로 바꿨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서 그 다음 목표는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이런 추세선 또는 FBG 구간 이게 상당히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일봉상의 FBG까지 돌파를 보여준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도전이 쉽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트를 굉장히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63.3K 위에서 버틴다면 그 다음 목표는 일봉상의 FBG. 그런데 한 차례 돌파를 보여줬던 그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을 보여주면서 안착한다면 쉽게 올릴 수 있는 시장 흐름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서 올라갈 힘이 보이니까 항상 댓글이나 문의를 많이 주시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롱을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좋은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 올라가고 나서 내려올 때 뭐 이런 FBG를 이용한다든지 추세선이나 아니면 청산 히트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좋은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 방에서 아무 데서나 롱을 잡지 않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원하게 올려주지 않는 모습 제가 이전 영상에서 64.6K 돌파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세력들은 주말 동안 변동성을 주지 않으면서 여기서 흔들기를 보여주다가 들어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63K 밑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눌롱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래서 근거가 있는 자리까지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물론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리. 이런 FBG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저항이나 지지로 딱 바뀌게 되는 순간에는 추세가 완전하게 바뀐다. 자,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맞으니까 내려왔던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 딱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눌림을 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또 버티니까 어떻게 되나요? 올라왔죠. 제가 딱 이때 시점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딱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64.52K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손절도 그냥 칼같이 하고 이거 지지를 보여줬는데 지지가 아니라 이탈되면 칼같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우리의 전략에 명확한 지지와 저항이 있을 때 그때 딱 올라타고 그 다음에 명확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겨놔야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 오히려 기회를 또다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당 구간 정말 보이시죠? 제가 63K 그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구간들은 결국에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챙겨줄 수가 있다는 거. 자, 물론 이 스터디 방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딱 눌러주시면 되겠고 뭐 제가 관점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타점에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공유만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타점이 정말 잘 맞는다 그때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주봉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왜 60.7K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제가 왜 이 60.7K라는 이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지 딱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저는 상승 시나리오와 함께 어디까지 눌리면 다시 매수할 것인지 그걸 같이 준비합니다. 그거가 바로 이 청산 히트맵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 청산 히트맵은 간단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의 손절과 강제 청산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차트죠. 세력들은 결국 유동성을 먹으면서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는 숏을 털면서 내려갈 때는 롱을 털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캔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청산 물량이 쌓여 있는지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자, 현재 저점을 이탈하더니 7월 1일부터는 그냥 반등을 보여줬죠. 그 이후에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베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타니까 결국에 해당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에서부터는 롱 물량들이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강한 이런 청산 물량이 쌓여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당 구간에서 계속해서 청산 물량이 쌓이고 있는 그런 자리죠. 물론 더 올라가면 이게 조금 더 익절을 하거나 청산되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조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이 가격보다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구간은 이게 60.7K와 60.5K 구간입니다. 만약 시장이 한 번 더 흔든다면 가장 먼저 노릴 구간은 바로 해당 자리라는 거죠. 지금
이 관점을 단순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63.3K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그러면 위에 있는 목표 구간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여기서 숏 물량들을 한번 청산시켰습니다. 해당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도 숏 물량들을 일단 청산을 시켰는데 하지만 반대로 63.3K를 이탈하면서 주봉 기준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굳이 중간에서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 구간까지 열어두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튀어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일 이후로 계속해서 몰려있는 해당 구간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먹기가 상당히 편하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까지 무조건 빠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아닐 수는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 이 63.3K라는 이 가격을 주봉 상황에서 계속 버텨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1시간 봉상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주봉 상황과 일봉 상황 뭐 이런 큰 방향을 말했죠. 근데 63.3K만 계속해서 유지를 보여준다면 이번 반등은 끝난 것이 아니겠지만 실제 매매는 일봉이나 주봉으로 하지 않죠. 실제 진입은 1시간 봉 또는 그 아래에 있는 15분 봉, 30분 봉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현재 63.3K는 1시간 봉상에서 FBG가 이렇게 자리 잡혀 있죠. 위는 강한 매도세가 일단 잡혀져 있긴 하지만 뭐 쉽게 말하면 매도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던 구간을 매수세가 흡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바로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은 매수세가 버티고 있는 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세가 받쳐지면 굉장히 단순해지고 이게 65K 그 이상까지는 일단 시원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이 1시간 봉상의 FBG를 이탈하게 되면 자, 상승 채널을 일단 망가뜨렸죠. 해당 구간에서 망가뜨리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한번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 저는 63K에선 기술적 반등은 나올지라도 이게 계속해서 못 올라타면 63.3K라는 벽을 계속해서 못 넘는다면 이 상승 채널 또한 망가지기 때문에 내려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고점에 대한 이 고점 하락 추세선을 딱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기준선과도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자, 결국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하러 갈 텐데 위에를 돌파를 못한다면 해당 구간을 딱 확인하러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이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롱 물량을 청산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정말 크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뭐 단기적인 흐름은 이 구간을 찍고 나서 막 이렇게 올라오든 뭐 아니면 FBG, 4시간 봉상의 또 FBG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겠지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일단 60.7K까지는 열어두는 게 정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로 향하는 그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관점이 더 확률이 높고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보여주면서 이 65K까지 돌파하는 양봉이 주봉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위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 관점을 폐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63.3K를 이탈시키는 이런 음봉이 딱 이렇게 발생되고 나서 뭐 꼬리가 달려도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음봉이 딱 발생하는 경우에는 밑에까지 지지부진하면서 해당 구간까지 체크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60.5K와 60.7K니까 이 관점상에서는 이 63.3K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 주봉까지는 63.3K를 버티는지 이걸 보고 나서 위로 향했을 땐 70K까지 봐도 되는지 그런 걸 잘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봉 상황에서 63.3K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뭐 이게 다음 주니까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63.3K를 이탈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지금 1개월 동안 몰려있는 이 롱청산 물량에 대한 이 구간을 리테스트하러 가는 60.5K와 60.7K까지 분명하게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봉까지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그래도 제가 뭐 주봉은 정말 큰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봉이나 분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딱 찾아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포지션 좀 진입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시죠.